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에서 대통령의 요구로 독대를 가졌는데요. 이번 독대는 윤 대통령이 이제 요청한 걸로 알려졌고 1시간도 안 돼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소득은 없었던 걸로 입장 변화도 없고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그런 결론이 나온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독대 상황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그 김혜란 대변인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독대가 갑작스럽게 결정되게 된 것은 아마도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이번 탄핵만큼은 끝까지 막아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네. 오늘 이제 하루 만에 전격 대통령의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게 맞다라는 판단으로 좀 입장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독대를 하게 됐을 것 같고 네. 그 필요성 때문에 설득을 위한 독대였을까요?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는 그 자리에서도 그 부분 이번 사안의 심각성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이번 사안에 있어서 지금 많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국회 그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체포 구금을 명했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아마 어필을 했을 거고요. 네. 예.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뭐 이 사과의 의사 이런 것이 잡히진 않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건 대국민 담화의 때를 그런 것 같습니다. 말하는 건가요? 예,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 오늘 그 이후에 독대 이후에 국회로 돌아와서 비공개 의총에서 네, 지금 이런 심각성에 비추어 우리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굉장한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갈등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못 들었다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추가로 있지는 않을 거다.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런 언급도 했다고 해요. 예. 네, 그런 언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앞서 앵커분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 변화가 없다라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특별한 입장을 냈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네.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반성해야 될지도 모르고 국민들께 어떻게 그 상황을 설명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용산에서는 이제 그 회담 이후에 어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좀 뭐 격앙돼 있다, 흥분한 상태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그 말은 정말 계엄이라는 이 엄청난 상황 그리고 일반 무고한 시민들, 국민들에게 총을 겨눴던 그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뭐 임기 단축이라든지 뭐 임기 보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내려와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면 국회에서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탄핵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더 한 번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앞서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무 정지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계엄령 선포 당일 정치인들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를 했고 이 명단도 나왔습니다. 정부 기관을 동원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국회의원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가 취소를 했고요. 국정원장도 대통령이나 뭐 정치인 체포,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랑 또 이게 의견이 충돌하는 입장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민주당 측에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밝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당 대표, 야당 대표 할 것 없이 모두 다 체포를 하겠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뢰가 될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바로 또 취소를 했죠. 네. 그렇다면 그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또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당장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뭐 2차 계엄 관련해서도 뭐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그 자리를 지키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살 된 딸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하루하루 아침에 유치원 보낼 때도 굉장히 겁이 나거든요. 자녀 둔 분들은 그런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실 것이고, 군 장병들을 지금 이 추운 겨울에 군대에 보내셨던 부모님의 마음은 어쩌겠습니까? 어르신들도 어쩌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의 불안 하루하루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밤만 되면 오히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녁에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장은 직무 정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그런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 측에서도 뭔가 이 입장을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이게 하루하루 다르게 사실관계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에 뭐 국회의원들의 체포 구금을 뭐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가 이 번복하게 된 그 주요 원인에는 오늘 그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정보위원회에서 나와서 국회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윤 대통령과 그날 계엄의 당일에도 3번이나 통화한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네. 보여주고, 네, 구체적인 진술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관에게 협조해라. 특히 또 몇몇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 추적에 협조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고 이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냈다면 지금 그 이후에 물론 조태용 국정원장은 부인했지만 그거는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3자니까요. 둘 사이에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자료가 있는 게 더 신빙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점점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당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부분을 감싸고 갔다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우리 당으로서는 공당으로서의 면목이 없을 것이고 네. 우리 당으로서는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당이 앞장서서 사안을 수습해 나갈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의 이제 대변인이신데도 이 사안은 이제 엄중하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의총 지금 이제 분위기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친윤계는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네, 그것은 이제 이른바 탄핵 트라우마라고 하죠. 우리가 정권을 재집권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사실 그런 전략적인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탄핵 당시에 있었던 사안은 그 일부 비선 세력들이 그 이후에 어떤 본인의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농단을 했다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도 지금 탄핵에 이르렀는데 네. 지금 국민을 향한 계엄 선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불안이 아직도 현재하고 있고 그 이후 혼란이 전혀 수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책임 있는 사과라든지 아니면 계엄 선포를 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금 해명이 지금 국민들에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2 계엄 이야기 나오고 이게 국민들의 불안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혼란이 계속 있다는 이야기고 이걸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바로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지금이라도 바로 그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대통령 그 탄핵 의결을 두고서 이제 친한계, 친윤계 의견이 이제 계속해서 현재도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아마 내일 저녁쯤에 이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 걸로 이게 좀 전망하실 수가 있을까요? 좀 전에 그 얘기와 연결해서 사실은 표결이 있기 전에 반드시 저는 이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해명과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거 없이 침묵을 그냥 지키고 표결에 이르렀을 때 우리 당이 끝까지 당론으로서 정해서 끝까지 방탄으로서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고 그걸 당론으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다 같이 기권표 다 같이 이 불출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결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랬을 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도저히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표결이 있기 전에 저는 분명히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기를 너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입장이라면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처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네. 별다른 조치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네. 하면서 그냥 당이 끝까지 막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음. 그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보일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은 끝까지 그걸 안고 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 의원님은 내일 그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비유 많이 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다. 뭐 이런 성경적인 비유를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8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8분 이상이요.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직접 내려오지 않으면 이제 본인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라고 했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은 국민의 편에 서길 원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벌써 두 분이 이제 찬성을 하셨다면 아마도 6분을 구하는 것도 저는 어렵지 않을 거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계속 설득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탄핵 계엄령이 나왔을 때 처음에 18분의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또 찬성표를 던져주셨는데 그 분들께서도 본인의 양심 그리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그 진정한 마음이 저는 충분히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의 안위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망가졌죠. 외교 망가졌죠. 민생 망가졌죠. 마지막으로 지금 국격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다른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는 태국이죠. 태국에서는 하나를 환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를 환전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대사관에서도 지금 비자 발급이 중지됐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앞으로 환율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경제 이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내리시고 정말 이번에는 멋있게 본인이 내가 잘못했고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스스로 물러나시는 모습을 보이시던지,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에 정말 양심 있고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생각하시는 개개인의 헌법기관이신 8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의 그 결단, 그것들을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높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만약에 이탈표가 생겨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된다면 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인데요. 지난주 우리 김혜란 대변인께서도 이 상황을 짧게 브리핑 해주셨는데 지금 재판관이 9명이 아니라 3명이 부족한 6명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룰 수 있을지 우리 대변인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탄핵이 인용될 수 있는 정족수는 6명이기 때문에 이론상 그 6명 전원이 찬성한다면 인용 판결이 불가능한 것은 전원 찬성을 해야 아닙니다. 된다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일단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4명, 또 진보 성향이 2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사법기관인 정치기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와도 다르게 또 정치적인 성향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네. 아마도 이론상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서 헌법재판을 하게 된다면 헌법재판관의 임용 절차를 서두르게 될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서두르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6명을 맞추기가 쉬우니까요.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서두를 확률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탄핵 소추안 가결 시에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접수일로부터 180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0일 이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63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92일이 걸렸습니다. 3달 정도 걸렸던 걸로 한 기억이 두세 달이 나네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그 기간 안에 임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인 공석을 국회에서 임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대통령의 직무 대행을 하시는 분이 또 임명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탄핵이 가결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동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조차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네. 6명의 으로도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사례에서. 6명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결정이 이제 2달 전에 나온 게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헌법 111조에 보면은 대통령이 관련하여서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하고, 그리고 헌법 제 113조에 보면 재판관의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6인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헌법재판소까지 이제 공이 갈지 어쨌든 이제 내일로 점쳐지고 있는 표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직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2차 계엄에 대한 우려도 이제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와 합참은 2차 계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을 한 상황인데요. 양측의 이제 민주당 또 국방부 합참 뭐 이렇게 좀 그 주장이 좀 달리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좀 불안하고 바로 이곳 국회도 아주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국민들께서 불안하신 점은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일단 2차 계엄의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1차 계엄 당시의 당사자들 중에 뭐 계엄과 관련된 주요 핵심 인물인 국방부 장관이 지금 사퇴한 상태고 네. 뭔가 동력이 많이 상실되었죠. 해봤더니 지금 그 예전의 계엄과는 다르게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 네,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민간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 통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섣부르게 다시 어떤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대표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오늘 했습니다. 거기에서 2차 계엄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만일 있다고 하면 내가 다시 끝까지 막겠다. 그러니 네. 지금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계속 투자해 주시고 떠나지 말고 머물러 달라. 이렇게 국제사회를 향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다른 인터뷰는 다 거절했지만 여기 CNN 인터뷰를 응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네, 안심하고 한국에 머물러 달라, 투자해 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 당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수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네,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조치들이 내려지고는 있지만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늘 그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에서 현재로서는 그런 특별한 움직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발언했지만 1차 비상계엄도 국민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2차 계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모든 국회의원 그리고 당직자 그리고 보좌진들까지 지금 다 국회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회의 그 잔디밭 같은 경우도 지금 헬기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뭐 개인의 차를 세운다든지 지금 버스를 세워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방부에서 지금 방첩사, 수방사, 특정사령관의 그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2차 계엄으로 인한 뭐 군인과 경찰의 출동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저희가 예측했던 범위 밖에서 행동하셨던 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정치의 프로세스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처음에 그 계엄 관련된 영상을 보고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직무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표결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표결 전까지의 그 시간, 오늘 정말 긴 밤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시간 동안에 당연히 2차 계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내란죄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당일에 당사로 모여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가 또 본회의장으로 모여라,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번 취합 장소를 좀 바꿨다라는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이와는 별개로 공교롭게도 체포 명단에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없었다. 이런 것들도 또 의혹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추 대표는 계엄 당일에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측의 시각이 어떤지 우리 정은혜 전 의원께 먼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 사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조목조목 살펴보려고 할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당일 상황을 보면 정말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이제 의원들을 오게 하는 바람에 60여 명 정도가 그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굉장히 그 짧았던 30분, 40분간의 시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담을 넘고 지금 보시면 부상 입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다친 뭐 손가락이 골절되시고 뭐 발에 상처가 나신 분들도 너무 많은데 그렇게 담을 넘어서까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나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도 당시에 이제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공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른 분의 핸드폰까지 이용해서 저는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위헌적인 상황에서 표결을 못하게 저는 막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 내에선 지금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김혜란 대변인? 네, 일단 그날의 상황을 부적절한 조치와 부적절한 결과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명확하게 당대표의 의지니까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지시를 했고 네. 그걸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로도 지시를 했지만 아마 그 의원들 단톡방에 다른 의원 통해서 이건 당대표의 지시 상황이라는 이야기까지 전달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이제 다른 장소를 고집하면서 혼선이 있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중에서 60명 중에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 들어가기만 했다면 저는 탄핵에 그 계엄의 해제 요구에 찬성했을 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예, 저는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 못 갔다 이렇게 의견을 표력한 분들이 많이 맞습니다. 있었더라고요. 그렇기 본청 때문에 안에 국민의힘 의원이 한 50여 명이 한 방에서 계속해서 TV 뉴스를 시청을 하고 있었다. 본회의장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그거는 약간 뉴스도 사실관계가 다른데 전해지고 있나요? 50여 명이 아니고 50여 명이 있었던 건 당사이고 네. 당사에서 이제 본회의장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회로 못 왔을 뿐 당사에 모여 있었고 이제 몇 분은 아마 이 국회에 들어와 있었지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나는 여기에 그 해제 요구안에 뭐 가결에 찬성하지 않겠다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이지만 이 원내대표라는 지위 때문에 다른 그 의원들의 이런 선택권, 이런 이 의결권을 헌법기관으로서의 이런 이 권한을 행사해야 될 기회를 예, 박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사실관계가 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예,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다만 그 책임의 범위는 지금 뭐 내란죄를 적용 고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그건 법조인으로서의 제 견해에 의하면 내란죄라는 것을 물으려면 내란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뭐 국가전복이나 국헌문란의 고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네, 그거는 아마 인정되기 힘들 것 같아서 그건 조금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고 내란죄의 형사 고발은 다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지금 뭐 윤리위 제소를 하겠다고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아마 제소를 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뭐 그 이후에 징계 절차는 아마도 뭐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정작 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공식 석상에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당초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할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됐지만 다시 없는 이야기가 됐고 조금 더 이제 전국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핵 기로에 놓여 있는 윤석열 대통령 결국에 한 대표에게 아직은 뭐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정은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을 밝히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들리는 얘기들도 본인은 어떤 입장이다라는 것을 계속 밝히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어떤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입장이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오늘도 걸. 뭐 국회로 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네, 맞습니다. 아니었던 건가요? 네, 국회로 오겠다는 입장도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국회로 오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출발을 하고 뭐 하려고 했지만 그런 우리 야당의 그런 반대라든지 야당이 거의 의원들이 띠를 만들어서 네. 이제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그렇게 국회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안전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렇게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을 저는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부모라고 할 때도요. 안정적인 부모가 굉장히 좋은 부모입니다.
자녀가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는 부모여야지 내가 이럴 땐 부모한테 혼나는구나, 이럴 땐 부모한테 칭찬받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어야지 이럴 땐 경제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럴 땐 안보가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지만 이렇게 즉흥적으로 입장을 발표한다 안 한다,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지금 언론인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나오는 속보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불안을 자초한 것, 이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사과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역할을 하실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내일 그 표결 전에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까요? 그건 뭐 저로서는 사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반드시 책임 있는 사과와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 계엄의 이유에 대한 해명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 국민 여러분이 재발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이 계엄 이후에 계엄이 선언되자마자 10여 분 만에 우리 당이 먼저 나서서 이 계엄은 잘못됐으니 반드시 책임지고 국민과 함께 맡겠다라고 했던 우리 당의 입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감추고 그리고 재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예, 집권 여당의 그 입장을 우리 당을 믿어주시고 우리 당이 주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네. 네. 자, 오늘은 좀 여느 때와는 다르게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여심저격 문을 닫아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